자,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이제 여기서 다음 수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부분에서는 MVG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을 실제 내부에 들어가 있는 파라미터들, 특히나 각도에 대한 부분들로 이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논했다면, 이번에는 아유, 진짜 아래층에 올라갔다 계단을 올라갔더니 힘들었어. 자, 이번에는 M 세타 2 하고 V, G 이 각각의 그 크기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아까는 MVG 매트릭스가 각도에 대해서 어떤 분포를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치중했다면, 지금부터 보실 내용들은 이제 각각 MVG 매트릭스가 어떤 상황에서 서로 간의 비율이 토크들 비율, 그러니까 이너시아에 의한 토크, 코리올리 효과에 의한 토크, 중력에 의한 토크가 각각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갖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고 뛰어 올라가더니 계속 숨이 차죠. 세타 2-0.1이고요 세타 도트가 1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상상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의 스피드냐면, 여기 이 녀석들은 전부 다 라디안이잖아요. 라디안이기 때문에 1초에 1레디안이면 대략적으로 파이가 180도가 3.14 레디안이 파이 180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충 한 3으로 나누면 60도, 50도 정도 되겠죠. 50도, 50에서 60도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1초에 약 60도를 돈다. 굉장히 느린 겁니다. 사실은 로봇들 입장에서 보면 1초에 60도면은 이 정도 올라가야 되는 거겠죠. 딱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뭐 굉장히 느리진 않지만 생각보다 빠르지 않은 녀석이 되겠고요.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근데 뭐 천천히 움직일 때는 사실은 한 3초에 60도 움직이니까 약 0.3 레디안 정도 되겠지만 쭉 이렇게 움직이는 이 정도 스피드가 되겠고요. 세타 2닷은 가까속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크기를 예측을 해본다면, 세타는 2분의 1 세타 2닷 t제곱, 우리가 유도하면 이렇게 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1초 동안에 0.1 라디안 퍼 세크 제곱이라는 가까속도를 가지게 되면 숫자가 쉽죠. 0.1 넣으면 2분의 1 0.1 1초에 약 2분의 1 0.1 되기 때문에 숫자를 보시면은 0.1 레디안이니까 약 5도 6도 그래서 2, 3 가속도 레벨에서는 1초에 휙휙휙 1초에 2, 3도씩을 팍팍팍 점프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아마 여기가 단위가 지금 세타니까 이 단위로 보시면 1초에 2, 3도 정도 이 가까속도를 가지고 있는 이 정도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초당 2, 3초씩 픽픽픽픽 하고 올라가는 형태이니 가까속도가 굉장히 느린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가까속도가 느리니까 토크 출력도 좀 낮게 나가고 있고, 대신에 이 녀석은 속도가 약 1초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문제에 해당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숫자를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면 되겠고요. 토크는 되게 조금 나가는, 이렇게 가속은 되게 늦고 속도는 그래도 쭉 이 정도는 된다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그 로봇 팔의 각가지 각도에 대해서 우리가 M 매트릭스, V, G를 뽑았고요. 주축 방향에서 M11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M2, M은 원래 4개가 있겠습니다만 세타 1 2닷, 세타 2 2닷에 해당하는 부분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뽑아서 관찰을 해보시면 가까속도가 되게 느리잖아요. 0.1이기 때문에 관성, 회전 관성에 의한 부분은 약 크기가 보시면은 0.6 정도, 0.4에서 0.6 되게 작은 토크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속도가 느리면은 M 매트릭스에 의한 효과는 되게 미미합니다. 그러나 속도가 약 1레디안, 1초에 한 5, 60도를 가기 때문에 속도가 있으면 이 코리올리 효과는 속도잖아요. 상대적인 속도. 그렇기 때문에 5, 여기는 약 한 1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약 2, 여기는 약 한 플러스 마이너스 5니까 10, 이 정도의 토크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속도가 빠르고 세타 2닷, 가까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속도가 크니까 코리올리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코리올리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 코리올리 소식 나와라. 예, 이와 같이 되어 있잖아요. 전부 다 속도하고 위치에 대한 저것만 있죠. 각도들에 대한 위치에 대한 무차원화되어 있는 사인 또는 뭐 코사인 이런 상수가 곱해지게 되기 때문에 여기 전부 다 보시면 속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코리올리 효과는 상대 속도, 상대적인 움직임은 곧 속도를 뜻하니까 코리올리 효과는 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값들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엠브리지 매트릭스 비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세타보다 가까속도가 낮을 때는 엠브리지 매트릭스에서 M에 의한 효과가 되게 낮고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슉 이렇게 움직이니까 속도에 대한 코리올리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시면 중력이죠. 이 중력은 세타 각도에 의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식을 제가 이렇게 자꾸 넘겨야 돼서 제가 써놓고 시작할게요. M 세타, M은 각도의 지배를 받지만 곱해져야 되는 M 세타 2다. 이게 바로 토크 매트릭스에 의한 부분 플러스 V는 세타, 사인 세타 아까 있었잖아요. 여기 세타 도트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중력은 세타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토크가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코리올리에 의한 토크, 이 부분은 중력에 의한 토크. 이렇게 세 가지의 토크의 영향이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력은 각도에 의한 영향만 받기 때문에 여기에 속도를 올리든 말든 얘는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각도가 세타1, 세타2가 변하면 얘들은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커브를 이룰 것이고 속도가 커지면은 코리올리 쪽에 많은 영향을 받을 거고 가까속도가 낮을 때에는 M 매트릭스가 되게 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 지우고 다시 보시면 여기서 가장 큰 거 속도는 그냥 한 1 정도 되지만 한 1초에 50도 움직이지만 G는 마이너스 30에서 10까지니까 약 40 그리고 여기는 약 20 정도의 토크가 필요하다면 코리올리 효과는 10 그리고 뭐 2 그리고 얘는 뭐 0.5 0.23 0.1 해서 중력이 굉장히 높게 토크를 잡아먹는다는 것을 토크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녀석을 좀 숫자를 바꾸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다. 가까속도가 1초에 막 5, 60도씩 증가하도록 만든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오메가 각속도가 되게 낮죠. 0.1이에요. 이때 보시면 가까속도나 속도에 의한 영향을 중력은 각도에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얘는 속도나 가까속도에 영향을 하나도 받지 않죠. 그러니까 정적인 문제들입니다. 각도가 얼마일 때 그냥 이때 들고 있는 이 상태니까 속도 변화, 가까속도 변화가 없을 때니까 아까하고 똑같은 그림이 그려질 거고요. 대신에 이번에는 속도를 떨어뜨리고 가까속도를 올렸더니 속도가 떨어지니까 천천히 0.1 레디안, 약 1초에 5도 정도 올라가는 속도라면 이 V 코리올리 효과는 굉장히 작죠. 0.04, 0.02, 0.02 해서 천천히 움직일 때에는 속도가 느릴 때에는 코리올리 효과가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러나 세타 2-1 레디안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이 녀석의 경우에는 약 3 토크가 그리고 여기는 약 1 정도로 올라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느끼실 수 있는 것들 속도가 느리면 코리올리 효과는 거의 무시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고 속도나 가까속도하고 상관없이 중력은 앞에 그림이나 지금 그림이나 얘는 각도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가까속도를 높여서 로봇을 확 하고 빨리 움직여야겠다라고 하면 로봇의 가까속도를 높이는 순간 얘네들 숫자가 앞서서 보시는 0.7, 0.4에서 갑자기 6, 4 정도로 확 하고 한 10배가 뛰었죠. 그래서 가까속도를 크게 하는 빠르게 고속으로 움직여야겠다 라고 하게 되면 가까속도가 빠르니까 M 매트릭스 값이 생각보다 많이 치솟아 올라가고요. 가까속도가 커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속도도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M하고 V의 영향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딱 가까속도를 1로만 높인 상태에서 M이 대폭 증가했고 아직 속도는 낮은 상태라서 코리올리 효과의 영향이 적은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결과에서
각가속도가 낮고 각속도가 높은 경우, 각가속도는 높고 각속도, 속도는 낮은 경우, 얘들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뭘까요? 각가속도는 낮은데 속도는 높은 경우, 로봇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가 이제 멈춰 들어가는 거죠. 피웅 하고 이렇게 멈춰야 되는, 속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여기 가서 이제 멈춰야 되잖아요. 여기에 지금 로봇이 시작했는데 휙 하고 가서 여기서 멈추죠. 그때 멈추려고 하는 현상입니다. 멈추려고 할 때는 코리올리 효과가 속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각가속도는 조금 작아지기 시작하는 중간이죠. 그래서 속도가 빠르게 멈추려고 할 때는 속도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코리올리 효과 때문에 멈추려고 하면 V1, V2가 흔들려서 이 녀석이 이렇게 가서 움직이려고 하면 서로 코리올리 효과 때문에 서로가 흔들리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고요. 다음에 얘의 경우에는 속도가 낮죠. 이제 움직인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고요. 대신에 각가속도 높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면 스타팅 할 때 해당하겠고, 러프하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할 때에는 이너시아의 영향들이 갑자기 커져 있다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력 쪽은 속도나 각가속도하고 무관하게 계속해서 포텐셜로 걸려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움직이려고 할 때는, 멈춰있다 움직이려고 할 때는 코리올리 효과의 영향이 적은 대신 관성이 되게 지배적인 영향들을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로봇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다 멈추려고 하는, 그러니까 속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코리올리 효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게 이제 로봇 다이나믹스가 갖고 있는 특징적인 요소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MVG 매트릭스는 대체로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테이블에서 보시면은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로봇을 움직일 때는 1초에 막 60도씩 이렇게 빠른 속도로 안 움직이죠. 천천히 이 정도의 문제일 때는 항상 중력이 가장 큰 토크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력이 한 100 정도 된다면, 제가 지난번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가 속도를 엄청 높이지 않는다면, 속도를 좀 낮게 이 정도로 찍찍 움직이면 G 중력이 한 100 정도 되고요. 그때 M 세타 2다 이너시아 회전 관성에 의한 부분이 한 10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늦게 움직이기 때문에 V는 1, 2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움직이는 로봇이라면 여러분들은 중력을 이기게, 중력을 토대로 해서 토크들을 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을 설계한다면, 되게 천천히 움직인다면 중력에 의한 영향만 받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뭐 점프를 해야겠다, 뭐 제로 다이나믹스도 나와야겠지만 점프를 해야겠다, 순간 가속이 엄청나게 높죠. 그래서 순간 가속이 높다라는 거는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M 세타 2 M 곱하기 세타 2의 영향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세타 2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이 관성 파트들을 줄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봇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은 일반적인 산업용 로봇들 이렇게 빨리 안 움직여도 되는 거, 뭐 요새 유니버셜 로봇, 뭐 이런 뭐 KT에서 선전하고 있는 로봇 멈춰, 뭐 이런 간단한 천천히 움직이는 로봇들이 있잖아요. 광고에 나오는 그런 로봇들은 중력 쪽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너시아 파트들, 관성 질량들, 회전 관성 이런 부분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니까 로봇을 두툼하게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일단 두껍고 좀 무게감이 있어도 이 녀석의 관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점프해야 되는, 뭐 점프하는 로봇들을 보시면은 다리를 굉장히 가늘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부러지면 또 쓰고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점프를 해야 되는 녀석들은 순간 가속도가 되게 높기 때문에 M 세타 2 세타 2 이 정도 숫자가 아니죠. 휙 하고 올라가야 되고, 볼티지 레벨은 한 3000에서 4000볼트까지 높여서 쓰는 경우라서 이 숫자가 100, 50 뭐 이 정도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토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회전 관성 모멘트들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매스도 줄여야 되겠고, 그리고 두께도 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팔다리가 굉장히 가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연계에 있는 동물로 생각하셔도 돼요. 고릴라가 고릴라 팔 두께 보면 이만하죠. 이거 관성 모멘트가 굉장히 많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팔다리도 좀 길쭉길쭉하고요.
자, 그런데 빨리 달리기 위한 뭐 개, 치타 이런 것들 보시면 다리가 굉장히 가늘죠. 이너시아가 높기 때문에 아니죠. 가까속도가 높기 때문에 이너시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빨리 고속으로 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이 이론을 이해를 하게 되면 다른 자연계 현상들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릴라가 뭐 점프를 할 것도 아니고 고릴라의 움직임 되게 호호호호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 가까속도가 낮은 편이고 가까속도가 낮기 때문에 팔다리가 두껍고 길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고릴라가 호호호호 하면서 점프를 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 개들은 조금은 힘들겠죠. 그러니까 근육량을 더 늘려서 자기가 갖고 있는 회전 관성 모멘트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근육량이 엄청 더 많으면 점프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제 가까속도가 빠른 시스템들은 대부분 벌새 뭐 이런 새 또는 우리가 뭐 조금 더 시뮬러리티 상사성이 안 맞긴 하지만 벌, 파리 이런 것들 보시면 굉장히 가벼운 재질들로 고속 움직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스타일들이 있고 새 같은 경우들 특히나 이제 뭐 펄럭펄럭 해야 되는 것들은 어느 정도 관성 모멘트가 있는데 세타 2닷이 많이 생성을 할 수가 없고 세타 2닷 가까속도가 낮기 때문에 걔들은 표면적을 늘려서 그거를 천천히 양력을 넓히는 이런 형태들로 날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딱딱 맞춰서 자연계에 있는 것들이 진화해 왔다고 보시면 이제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의 사례로서 제가 얘기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몇 가지 이제 재밌는 것들 보시면 되겠는데요. 악셀러레이션, 가까속도, 앵귤러 악셀러레이션이 되게 높으면은 M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얘네들의 숫자를 낮춰야지만 토크가 결정이 날 겁니다. 그래서 근데 많은 어떤 설계적인 관점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터가 낼 수 있는 토크가 제한이 걸려 있으니 가까속도를 높이려면 M을 떨어뜨리고 M뿐만 아니라 이너시아를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ml 제곱에 L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무려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렇고요. 그 다음에 중력 G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MGL 이런 스타일의 R 곱하기 거리 R 크로스 F의 형태잖아요. 여기는 길이가 늘어나면 비례해서 중력 G가 늘어납니다만 얘의 경우에 이너시아의 경우에는 L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더 빠르게 늘어나죠. 그래서 길이가 길다라는 것들은 로봇 쪽에서는 굉장히 힘든 주제들이 됩니다. 단순하게 이제 로봇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거대 로봇들, 큰 로봇들을 잘 안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도 L이 커지게 되면은 갑자기 이너시아가 대폭 증가를 하니까 L 제곱으로 그래서 가까속도를 많이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우주정거장에 있는 캐나다암 같은 경우에는 이 링크의 길이가 10m, 20m 이 정도의 단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너시아가 굉장히 커지고 그리고 우주정거장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G가 사라져버리고 이너시아가 거의 대부분 이 로봇의 문제점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로봇 쪽에는 고통스러운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길이가 굉장히 길어서 힘든 것들, 뭐 길인 이런 거 생각하셔도 되겠지만 로봇 쪽 계열에서 보시면은 똑같이 로봇의 수식에 쓰이고 있는 그 이삿짐 날려낸 텔레스코픽 핸들러라고 불리는 이삿짐 차 있죠, 사다리차. 얘네들의 길이가 길어지면 이너시아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너시아를 줄이기 위해서 매스를 줄이고 매스와 L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매스를 줄이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철골 구조물들로 만들죠. 이런 여러가지 기법들이 쓰입니다. 그래서 중력만 중요한 게 아니라 관성 모멘트 관련된 것들이 중요한데 사다리차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세타 2닷이 되게 작겠죠. 천천히 움직이니까. 그래서 회전 관성보다는 중력 G에 의한 L 길어지니 M만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이슈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새 같은 경우에는 고속으로 무언가 내가 날아가야 되고
토크를 줄이기 위해서 매스도 줄여야 되지만 이너시아 부분에 L 부분이 또 여러가지 크리티컬 포인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새 같은 경우에는 철골 이 구조처럼 뼈다귀가 굉장히 다공성으로 대신에 그 스티프니스는 높지만 매스는 줄이는 형태들로 많이 뼈들이 진화를 되고 펼쳐져 있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알고 계시는 자연적인 어떤 상식들 그런 것과 공학을 매치를 시키시면 거의 대부분 딱 맞아 떨어지는 것들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아까 여태까지의 문제는 여기 포인트 매스 형태로 M1, M2가 걸려 있다면 이게 이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하시는 수식이고요. 이번에는 매스가 이너시아 그대로 펼쳐지도록 매스가 이렇게 분포가 유니폼 일관되게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포인트 매스에 대한 문제였다면 이제 이 문제는 이너시아로 분포가 되어 있다면 그리고 많은 로봇들이 뭐 이렇게 실제 산업용 형태들은 매스가 좀 일관되게 분포되어 있고 하지만 여기에 이렇게 모터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포인트 매스적인 성격도 같습니다만 이게 전부 다 링크를 쇳덩어리로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중간 부분에도 하중들을 뭐 컨트롤러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치하기 때문에 조금 더 산업용 로봇 쪽에 이런 스타일이 가깝겠고요. 그냥 여기에 매스만 걸어놓고 이 뼈다귀는 간단하게 링크들은 가볍게 이렇게 만든다면 포인트 매스 쪽에 좀 더 가깝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이너시아가 있는 문제 쪽으로 넘어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연결해서요. 이제 이너시아가 있는 부분들을 다뤄야 되는데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이 이너시아가 있는 경우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그리고 이너시아가 있는 부분들은 앞서서 했던 포인트 매스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리지드 바디 모션을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저희 리지드 바디 모션으로 이 문제를 생각한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일부는 로테이션을 하고 있고 일부는 바로 이 매스 센터 부분은 움직이고 있는 트랜슬레이션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문제가 좀 간단해지는 예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픽스드 포인트에서 움직이는 문제라면 뒤에서도 얘기하겠습니다만 뭐 뒤쪽에 보시면은 좀 너무 어려운 내용이 많아서 제가 자료들을 쓰다듬어 좀 뒤로 뺐는데요. 이런 사례로도 얘기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점이 고정이 돼서 회전을 하고 있는 질량 리지드 바디가 있다면 이 문제는 이 점을 토대로 한 이너시아 뭐 I0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는 2분의 1 I0 이 지점에서 봤을 때 이너시아 I0를 구하면 막대기의 경우에는 중간에서 구하면 12분의 1 ml제곱 끝에서 구하면 3분의 1 ml제곱이니까 이때의 이너시아는 3분의 1 ml제곱 그리고 오메가 제곱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이런 문제는 다시 우리가 거꾸로 풀어서 센터에서의 회전만 하는 2분의 1 IC 지금 센터에서의 이너시아입니다. 그래서 12분의 1 ml제곱에 2분의 1 IC 오메가 제곱에다 플러스 이 매스 센터 여기 있죠? 이 부분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지금 VC라고 하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죠. 근데 이때 이게 회전을 하니까 LC에다가 오메가 곱해서 이 부분 2분의 L 2분의 L에다가 오메가 즉 이 부분의 VC죠. VC가 2분의 L 곱하기 오메가로 표현돼서 이 부분 2분의 1 M VC의 제곱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 그리고 여기 로테이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지점이 고정된 상태에서 회전하는 녀석은 이 부분에서의 이너시아를 구해서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반면 이 문제는 또 거꾸로 표현하면 센터에서의 회전 플러스 여기는 이제 로테이션 그리고 여기는 트랜슬레이션으로 합쳐서 이렇게 2분의 1 M VC의 제곱 트랜슬레이션 파트에다가 요 센터에서의 회전 2분의 1 IC 오메가 제곱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서의 오로지 회전만 하는 문제다 해서
부분에서의 회전이니까 이너시아를 여기서부터 계산하면 2분의 1 I0 오메가 제곱이 될 것이고요. 요 부분은 문제를 우리가 바꾸면은 요 센터에서의 회전에다가 플러스 요 센터가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트랜슬레이션 더하기 로테이션으로 표현하면 결과가 양쪽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좌표계 위에서의 회전은 양쪽 트랜슬레이션 플러스 로테이션으로 요 부분에서의 조인트에서의 완벽한 로테이션 문제로 치환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방법이 로봇공학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설명드린 거는 다이나믹스 편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로봇들은 관절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절에서 이 부분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요, 방금 전에 따진 문제하고 똑같이 처리할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베이스 코디네이트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첫 번째 축도 움직이고 이 둘째 축도 움직이니까 우리가 고정되어 있는 좌표계 위에서의 요 문제만 다룬다면,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여기서의 회전하는 문제는 매스 센터에서의 회전 더하기 매스 센터에 이동하는 트랜슬레이션 두 개로 분리할 수 있는 반면, 요 부분 또는 요 부분을 처리하려면 베이스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처럼은 픽스드 코디네이트 형태로 처리할 수가 없고 전부 다 움직이는 문제들로 취급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 축을 생각하시거나 또는 세 번째 축 생각해도 좋은데, 모든 문제는 매스 센터에서의 속도를 이용한 트랜슬레이션 2분의 1 mv 제곱, v는 얼마냐면 센터에서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mvc 제곱, 이거에다 더하기 센터에서의 회전 2분의 1 ic, 이 부분은 매스 센터에서의 이너시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의 회전, 이렇게 구별해서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처리하시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절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센터에서의 회전과 센터에서의 운동 에너지로 취급을 하셔야지, 이쪽 그 조인트 좌표계 위에서의 문제로 전부 다 바꾸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매스 센터에서의 이너시아 회전과 매스 센터에서의 운동 에너지로 표현하시는 게 옳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VC는 어떻게 구할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파라미터 두 개를 알아야 되죠. 이너시아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다 배웠고 평행축 정리도 쓸 수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핵심이 되는 요소는 VC하고 바로 이 오메가 각 속도를 어떻게 구하는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VC는 어떻게 구하는가? 이거 생각보다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예를 들면 여기가 베이스 코디네이트고 이게 두 번째 축이라면 이 부분에 좌표를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써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기반으로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죠. 이 부분 VC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부분의 좌표를 알아야 되죠. XC, YC가 필요한데, 이 부분의 좌표는 이만큼 간 다음에 L1, C1만큼 가서 여기서는 이만큼의 거리겠죠. 이게 L1 세타1이니까 L1, C1 가고, 이 부분 그 다음에 요만큼만 가야 되겠죠. 이렇게 투영시키면 되겠죠. X축에. 그 다음에 2분의 L2 거리의 반이니까 무게중심이라서 2분의 L2에다가 코사인 1, 2 쓰시면은 XC 구하겠고요. 요 끝단 구하는 거는 이게 없겠죠. 숫자 2가 없겠지만 여기는 매스 센터니까 2분의 L2까지 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YC 요 부분까지 구하는 것도 L1 sin 1 플러스 2분의 L2 sin 1가 들어가면 XC, YC가 구해지죠. 그러면 이제 얘네를 우리가 구하려는 건 좌표를 먼저 구하고, VC는 결국 좌표를 미분한 것이니까, 여기 보시면 VCX, VC의 X 성분은 XC, 이 녀석을 미분한 거, 그 다음에 VC의 Y, 이 부분, 이 VC의 Y 성분은 YC를 미분한 겁니다. 그래서 위에 거 미분하고 아래 거 미분한 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는 이 센터의 속도 벡터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운동 에너지를 구하려고 보면 VC 제곱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스칼라일 때고요. 우리의 VC는 이미 2차원 벡터이기 때문에 제곱하고 똑같은 거는 VC
내적 VC를 하는 거죠. 그래서 VC 도트 VC가 되겠고, VC는 위에서 구한 요 부분 내려오고요. 그대로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얘 미분해 보시면은 XC 도트는 L1 그대로 L2 그대로겠죠. 상수니까. 그럼 코사인만 미분해서 마이너스 L1 S1 요 안에 세타1이 있으니까 세타1 도트가 나올 거고요. 이 부분 미분해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L2 코사인 1,2는 사인 1,2가 되겠고, 요 안에 세타1 세타2가 있으니까 세타1 도트 플러스 세타2 도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XC 구할 수 있고, YC도 미분하면 이와 유사한 수식이 코사인 형태로 나올 거고, 그러면 도트 프로덕트 내적이니까 XC끼리 곱하고 더한 다음에 YC끼리 더해서 이와 같은 결론을 얻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하는 V 제곱 때문에 이와 같이 뭔가가 제곱이 된 형태들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두 번째 이슈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실수를 많이 하고요. 전에 이제 제가 이거를 실수를 한번 했는데 한 학생이 찾아가지고 이거 답이 안 맞아요.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저도 그때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오메가라고 하는 앵귤러 벨로시티를 쓰실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로봇공학에서 이 첫 번째 시작할 때 보시면 이자유도일 때 링크 1은 자 여기 있는 원점 좌표계를 토대로 해서 세타 1을 구하죠. 그 다음에 세타 2는 원점 좌표계 위에서의 세타 2가 아니라 링크 A 여기 있는 이 녀석에 대한 상대적인 움직임을 세타 2라고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메가 1, 오메가 2를 구한다면 링크 A는 세타 1 원점 좌표계 위에서, 여기 빨간색이 원점 좌표계죠. 요 위에서의 움직임을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메가 1을 요 빨간 좌표계 위에서 구할 때와 요 링크 A 위에 있는 까만 사람이 관찰자 지점에서 구할 때로 문제를 좀 나눠서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링크 A에 있는 입장에서 보면 세타 1은 얼마입니까? 이 세타 1은 변화가 전혀 없죠. 링크 A가 움직이는지 얘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오메가 1은 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좌표계 위에서 보면 얘는 세타 2만큼 움직이고 있으니까 시간에 대해서 각속도를 구해보면 세타 2의 미분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위에서 보면 자기 자신이 움직이는지 모르니까 각속도가 0이 되겠고, 세타 2는 바로 요 위에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타 2의 도트가 되겠죠. 근데 뭐 이 까만색은 우리가 문제 푸는 데는 사실 지금은 도움이 되질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뭐냐, 이 빨간색 좌표계입니다. 원점 좌표계 위에서 보면 링크 A는 어떻게 움직이나요? 오메가 1은 링크 A의 각속도는 세타 1의 도트 값이 되겠죠. 이 각도가 세타 1만큼 가니까요. 자, 그런데 이 세타 2는 A 입장에서 봤을 때 세타 2이고, 여기에서 보기에는 이 부분에 세타 1이 더 있는 거죠. 그래서 링크 B 이 녀석의 각속도는 요 입장에서 보면 세타 1 더하기 세타 2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요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절대 좌표계 위에서 얘들이 현재 얼마만큼 돌고 있는가, 실제 오메가를 알아야 되겠고요. 세타 2는 A 입장에서 본 A의 상대적으로 세타 2만큼 움직이니까 우리가 세타 2 도트만 하게 되면 그건 A의 움직임에 대한 B의 상대적 속도밖에 못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절대 좌표계 원점에서 봤을 때 B는 얼마만큼의 속도로 움직이는가, A의 각속도 플러스 B의 각속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속도 구하실 때에는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시고 바로 이 부분으로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했는데요. 세타 2는 바로 요 위에서 본 상대적인 좌표계, 요 상대적인 좌표계 위에서의 상대적 움직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는 절대 좌표계 위에서 링크 A는 얼마만큼의 속도로 움직이는가, 세타 1 도트로 움직이고 있고, 링크 B 바로 이 녀석은 얼마만큼의 각속도로 움직이는가, 세타 1 플러스 세타 2가 된 게 이 좌표계 위에서의 실제 움직임이니
예, 빨간색 요 원점 좌표계 위에서 봤을 때 링크 2는 세타1 도트 플러스 세타2 도트로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너지 구하실 때 이 각속도 부분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이슈 두 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너시아를 가지고 있는 로봇을 대상으로 문제를 푸실 때에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로봇은 계속해서 말단으로 가면 갈수록 베이스에서부터 말단으로 가면 갈수록 이 녀석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것들이 움직이잖아요. 이 녀석의 에너지를 구할 때 여기서부터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의 움직임들을 다 표현하는 것은 바로 매스 센터에서의 속도 VC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녀석이 얼마만큼의 속도로 도는가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으로 분리해서 문제를 접근하시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를 구할 때에는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두 가지 요소잖아요. VC하고 오메가 두 개가 필요할 텐데 VC는 포워드 키네마틱스 이용해서 미분한 다음에 구하시면 되겠고 오메가는 밑에 있는 것들이 합쳐져서 올라와야 됩니다. 여기에 오메가 1, 오메가 2, 오메가 3 하면 마지막 녀석은 여기 있는 모든 각도들의 변화량이 이렇게 더해져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3자율도 숙제로 맨날 나오는 마지막에 숙제로 나오는 푸마 로봇의 앵글러 벨로시티를 알고 싶다, 오메가를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이 문제에서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세타2만큼 꺾였고 엘보우 파트에서 다시 세타3만큼 꺾였습니다. 세타1이 웨이스트가 되겠고요. 세타2가 어깨 숄더, 그 다음에 세타3가 엘보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메가를 구해야 된다. 이 문제는 3차원이잖아요. 오메가는 오메가 X, 오메가 Y, 오메가 G 해서 3개의 컴포넌트가 있겠죠. 오메가 X는 얼마일까요? 이 경우에 바로 이 부분이 어떤 속도로 돌고 있는가. 이 속도는 세타2가 시간에 대해서 미분된 것도 합쳐져야 되겠고 세타1이 돌고 있기 때문에 세타1에 대한 것도 합쳐져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쪽이 X축, 이게 G축, 이게 Y축이라면 X방향으로는 회전이 있나요? 없나요? 세타1에 대한 건 Y축 회전이고 세타2는 지금 Z축, 세타3도 Z축 회전이죠. 그래서 오메가 X는 0이 되겠고 오메가 Y는 세타1의 도트가 되겠죠. Y축 방향. 그 다음 Z축 방향으로는 세타2의 도트 플러스 세타3의 도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벡터는 이렇게 복잡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메가 벡터 최종적으로 이와 같이 나올 거고 이 부분에 운동 에너지를 구한다면 앞서서 얘기 드린 첫 번째 이슈처럼 트랜슬레이션하고 로테이션으로 구별하시고 트랜슬레이션 2분의 1 MV 제곱 VC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로테이션 하는 부분은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고 I는 센터에서의 이너시아입니다. 이 부분 표기 제가 다시 고쳐서 넣겠습니다. C라고 넣었고요. 여기도 센터로 이렇게 표시해 놓겠습니다. 아유, 저장한 거 어려웠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을 구한다면 이때 I는 센터에서의 이너시아,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은 다 합쳐져서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어야겠고요. 오메가 제곱인데 이거는 스칼라 값이고 오메가는 실제로 벡터니까 벡터 도트 벡터 이렇게 도트 프로덕트 하시고 얘네들 세 개가 서로 도트 프로덕트니까 오메가 X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Y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G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요소는 바로 여기 있는 오메가 벡터가 들어가면 딱 맞아 떨어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요, 뒤에서도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만 토크 1, 토크 2, 토크란다. 키네틱 에너지 두 개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자율도기니까 이렇게 된 거 하나, 이렇게 된 거 하나. 여기서 우리는 키네틱 에너지 1, 키네틱 에너지 2를 구할 거고요.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전부 다 2분의 1 MV C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IC의 오메가 제곱으로 표현하라고 했잖아요. T1의 경우에는 복잡하지 않고 아주 간단합니다. 얘는 자, 2분의 1 MV 제곱 여기에 속도죠. 여기에 속도는 이쪽 VC는 우리가
오메가 크로스 R 형태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요 길이가 R이 되겠고 이 녀석이 도는 게 오메가가 바로 요 부분이죠. 그래서 오메가 1 곱하기 R 2분의 L1만큼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VC는 쉽게 구해졌고요. 이거 뭐 여기 픽스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메가를 이용을 해서 얘가 로테이션하는 IC 센터에서의 이너시아 12분의 1 ml 제곱에다가 오메가 1 제곱 해서 T1은 끝났습니다. 이게 되게 심플하게 나타나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T2 바로 링크 2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좀 복잡하죠. 이렇게 되고 이 부분에 VC 알아야 되고 얘의 오메가 2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메가 2는 앞서서 얘기 드린 대로 오메가 1에다가 여기 있는 얘가 도는 세타 1 도트, 세타 2 도트가 합쳐져야 되니까 2분의 1 오메가 2는 세타 1 도트 플러스 세타 2 도트, 그리고 걔가 제곱이 되면 되겠고, 센터에서의 이너시아 이 부분에서 센터에서의 이너시아라 12분의 1 ml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점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XC 도트, YC 도트를 해서 얘네들을 제곱을 해주면 좀 복잡한데 프로그램에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T1, T2 구하고 여기서는 생략하고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V1, V2를 구해서 L 구한 다음에 라그랑지 이퀘이션을 풀어주시면은 새로운 이너시아 M 매트릭스가 얻어지고 얘네들의 폼은 아까 포인트 매스인 경우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은 좀 차이가 있죠. 얘는 지금 보시면은 뭔가 픽스드 도는 것처럼 첫 번째 축은 픽스드잖아요. 픽스드 코디네이트로 여기서 회전하니까 이 부분에 트랜슬레이션 에너지에다가 이 부분에 로테이션 에너지 합치니까 마치 3분의 1 ml 제곱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저기 나오고요. 근데 원래 포인트 매스인 경우는 ml 제곱이죠. 이 끝단에 매스가 있기 때문에 n 곱하기 L1 제곱해서 이너시아 항들이 대부분 다 바뀌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분의 1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너시아는 전체적으로 값이 낮아져 있고요. 그래서 포인트 매스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매스가 똑같은 매스더라도 유니폼하게 일관되게 배치되어 있는 것들의 관성이, 그러니까 매스 M 매트릭스, 제가 자꾸 매스라고 그러는데 M 매트릭스 이너시아 행렬이 굉장히 작아져 있는 것을 한 3분의 1배 작아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더 정확하게 푸는가는 이게 계산하기가 여러분들이 미분도 들어가 있고 시간에 대해서 미분도 해야 되고 뭔가 손으로 풀었을 때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뒤에서 심볼릭 연산으로 어떻게 푸는지 얘기해서 조금 더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끊겠습니다.